대한민국에서 드론 전문가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드론 법규,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드론은 그냥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항공기일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어깨에 지어지는 책임의 무게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드론은 더 이상 그냥 취미로만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류, 방제, 촬영, 심지어 국방까지. 와, 진짜 산업 전반에 아주 깊숙이 들어온 핵심 기술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이나 전문성에 대한 기준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드론 법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법의 기본 기동부터 시작해서 내 드론을 어떻게 등록하고 인증받는지, 그리고 조종사로서 지켜야 할 황금률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걸 어겼을 때 어떤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지까지. 자, 책임감 있는 조종사가 되는 길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모든 것을 다루는 법의 기본 뼈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드론 법규를 이루는 3대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사실 되게 간단해요. 항공안전법은 어떻게 안전하게 날릴까? 항공사업법은 드론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거죠. 마지막으로 공항시설법은 여기는 절대 날리면 안 돼! 하는 중용시설 보호에 대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우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하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 근데 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귀찮게 하려는 규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 국가의 아주 중요한 시설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법의 큰 그림을 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드론, 그 자체에 적용되는 것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번호판 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로 무조건 기억해야 할 숫자, 바로 12kg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드론이 이륙할 때 무게가 12kg을 넘는다, 그럼 기체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억할 두 번째 핵심 숫자, 바로 25kg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체가 훨씬 무거워지니까 그만큼 위험도도 확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넘는 드론은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이라는 훨씬 더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해야만 날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드론에 사고 나면 30일 안에 신고하고요. 신고하면 나오는 그 번호를 드론에 딱 붙여야 합니다. 만약 내 드론이 25kg이 넘는다면 안전성 인증 절차도 잊으면 안 되겠죠? 이 간단한 걸 어기면요, 생각보다 과태료가 꽤 세게 나오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는 기계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조종사. 여러분 자신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모든 조종사가 비행하는 내내 가슴에 새겨야 할 핵심 행동 강령, 바로 황금률입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딱 보이시죠? 한쪽은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모습이고요. 다른 한쪽은 글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정말 아찔한 행동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경계는 아주 명확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이 6가지 황금률은 프로 조종사라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철칙입니다. 첫째, 밤에 날리면 안 돼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둘째, 술 마시고 조종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셋째, 항상 내 눈으로 직접 드론을 볼 수 있는 곳에서만 날려야 하고요. 넷째,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로는 피하겠죠? 다섯째, 비행 중에 물건 떨어뜨리는 것도 금지.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숨기지 말고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바로 책임과 처벌. 이 놀라운 드론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우린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규칙들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말이죠. 이 황금률 같은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현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확인해 보죠.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 중 하나죠. 바로 음주 비행. 이걸 예로 들어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아마 듣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드론 음주 비행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2%거든요. 근데 자동차 음주운전 기준은 0.03%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드론 조종에 대한 기준이 자동차 운전보다도 더 엄격하다는 거죠. 그만큼 국가가 드론 비행을 신중하게 또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만약 음주 비행이 적발됐다,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순간의 실수가 그냥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음주 비행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격증 없이 날리거나 비행 금지 구역에서 허가 없이 날리는 것도 징역형이나 수백만 원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규칙에는 그만한 무게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안전한 하늘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지는 멋진 전문가로 거듭날 차례입니다. 그 길, 이제 여러분이 이끌어주세요.